반갑습니다. 연애자격 대표 상담사 박대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다시 뵙게 됐는데 제가 아직 영상을 보진 못했어요. 왠지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왠지 또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헤어진 지 시간이 좀 되신 분들,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보시면은 도움도 되고 희망도 생기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 진짜 재회가 될까? 내가 재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 재회하신 분을 동의를 구하고 후기를 한번 가져왔어요. 후기 먼저 보고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두 분은 좀 장거리였어요. 장거리다 보니까 자주 못 보겠죠? 장거리 커플들의 가장 치명적인 이별 원인 중 하나가 갈등을 제때 풀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갈등이 생겼을 때 만나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전화로 하자니 오해가 생길 것 같고, 카톡으로 하자니 텍스트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뒤로 밀려요. 그러다 보면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거나 파토가 되기도 하죠. 이 커플들이 딱 그랬어요. 심지어 상대방 분은 갈등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숨어버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은 계속해서 방치되고 썩고 골마서 이별까지 가게 됐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꾸 싸우거나 뭔가 제대로 풀리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연애 자체가 현실감이 없다, 연애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말과 함께 이별을 하게 됐어요. 뭐 헤어지고 나서는 장거리다 보니 찾아갈 수는 없고, 전화도 많이 하고 붙잡아 보고 여러분이 하신 거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돼서 저희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선 상대방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갈등을 피하는 원인부터 좀 찾아봤어요. 성향도 살펴보고 실제 연애 연대기를 한번 살펴봤을 때 애초에 이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갈등이 피하는 것이 더 도움되더라라는 것을 학습한 거예요. 아, 싸우다 보니까 나한테 불리한 것 같고 나만 혼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애초에 싸우지 말아야겠다. 안 싸우니까 얘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네? 그러면 안 싸우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것을 3번 이상의 싸움으로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본인에게 편한 대로 습관처럼 갈등을 피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했어요. 뭐 자주 하는 얘기로는 동굴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다시 동굴 밖으로 나올 만한 명분들을 찾아야 됐어요. 이 사람은 언제 나오게 될까?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나올까? 내담자분도 과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 명분들을 좀 많이 심어서 하나 둘씩 던졌어요. 그런데 애초에 학습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연락을 무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식이죠. 그 상황에서 읽고 싶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봤거나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 내담자분과 대화를 하기 위한 명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명분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만남이 성사됐어요. 물론 후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재해가 되진 않았어요. 한 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오해나 갈등, 감정을 풀긴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저희는 재회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피하는 게 학습되어 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시하는데 절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너가 이렇게 말 안 해주면 나 헤어지자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역시나 답은 없고, 헤어지자는 거지? 그래 헤어져? 하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저희를 찾아옵니다. 물론 그렇게 숨어버리는 그 사람을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는 명분을 준비하게 됐고, 그 명분 중 하나가 내담자분의 시험이었어요. 일단 시험부터 치자.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는 주자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솔루션에서 쓰는 이미지 메이킹을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저희가 프로필 사진을 바꿀 때 같이 바꾸거나 인스타를 올리면 하트를 누르거나 하는 행동들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명분이 되겠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그리고 상대방이 한참 우리 내담자분을 궁금해할 때쯤 우리는 모든 업로드를 멈췄습니다. 유치하게 밀당
자랑이나 질투 작전 같은 거 아니고요. 실제 내담자분이 바빴어요. 시험에 집중해야 됐거든요. 제외가 장기전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고 있고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기 일상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내 거부터 챙기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언제 연락을 보내면 될까요? 무슨 연락을 보내면 될까요? 이런 행동들이 전혀 도움되지 않거든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인데 바꿔서 보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달라졌구나, 변했구나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거 없이 가만히 지낸다? 일주일 동안 뭐 하셨나요? 했을 때 저는 그냥 유튜브를 보고 잠자고 밥을 먹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내 모습 전혀 궁금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모습으로 재회를 희망하신다면 좀 더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헤어졌는데 일상을 찾기 힘들어요,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죠. 헤어진 지 시간이 꽤나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상을 찾으셔야 합니다. 일상을 찾지 못하고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어떤 그 누구도 나를 연인으로서 매력적으로 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에 정말 간단하지만 필요했던 일상을 되찾는 부분과 명분으로서 심을 만한 시험에 대한 좋은 결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저 진행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연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먼저 다시 연락이 옵니다. 시험은 잘 끝났니? 라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다시 긴급 통화를 신청했죠. 엄청 들뜬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싶냐 했을 때 만나봐야 알 것 같다. 그 사람이 연락이 왔고 본다는 개념은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나보면 달라요. 얼굴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나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이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에 대한 임팩트 때문이긴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바라거나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됩니다.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만나자고 하면 다시 안 만나실 거네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다시 만난다는 뜻이겠죠? 제가 걱정된 건 있었어요. 제가 앞에 언급했듯이 상대방도 역시 갈등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숙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분이 그거 묻어준 채로 다시 재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문제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재회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둘이서 약속해라 였어요. 장거리는요, 암묵적인 선이 있어요. 서로가 해줬으면 하는 것과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 선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의례 지켜왔고 연인이니까, 우린 장거리니까 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이렇게 합리화하다 보면 갈등을 무뎌지게 하는 것도, 갈등을 피하는 것도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연인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연애가 아니다, 나아가서는 가장 편한 변명, 나는 장거리랑 맞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묵적인 선을 제거하는 것을 반드시 하라고 했었고, 이 내담자분은 이 선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후기에서 보시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다 했어요. 많이 밝아진 것 같고 많이 좋아 보인다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왔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제안해 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나와 앞으로 함께 하기 위해선 서로가 지켜야 될 약속은 무엇이야 라는 얘기를 했었고, 상대방도 그 점에 대해선 사과를 했어요. 무엇이 잘못됐었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지켜왔지만 미뤄왔던 것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라는 약속까지 한 뒤 이 두 분은 재회를 하게 됐어요. 재회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했어요. 이제 막 프로필 사진도 바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흐뭇하기도 해요. 걱정돼서 어떻게 지내나 한번 물어볼까 하는 와중에 후기가 예쁘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재회 기간이, 이별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재회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실제로 해내셨던 분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스윙스가 한 말, 우사인 볼트가 왜 제일 빠른지 아냐? 끝까지 갔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재회를 한 이유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거, 보여줄 거, 결과 다 냈어요. 스스로도 많이 좋은 사람이 됐고 자기 스스로도 되게 만족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의 시각이 변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내담자분에게 만나서 얘기해보자 라는 말을 했겠죠?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치고 힘들 순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런 내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여줄 사람보단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돼서 그런 내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런 나와 다시 만나고 싶은 게 훨씬 가능성도 있고 현실성도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나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정말 everything, 모든 게 아니에요. 암묵적인 것은 숨어 있어요.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정말 간단한 이치지만 많이들 놓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논을 위해서 여기 댓글에 보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상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고 같이 의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앞으로도 연애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 능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